드럭 인터랙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럭 진 인터랙션 또한 그 치료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임상 전문가들은 이런 약물에 관련돼서 이제 릴라이블한 인포메이션으로 드럭 라벨 정보를 이용하는데요. 그 피직스 관련해서 이제 잘 알려진 것은 이제 인구 아, 네, 이제 그 약물의 그 패스웨이 안에 있는 그 엔자임들의 그 제네틱 베리언트뿐만이 아니라 그 메타볼라이즈 서브스트레이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액셔너빌리티 부적각의 그 이제 액셔너빌리티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네, 이제 알려진 거로는 이제 최소 전체의 포퓰레이션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 이상의 그 액셔너블한 genetic 변이를 캐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런 피직스의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현재 나와 있는 그 이제 가능한 약물들이나 그 잘 알려진 그 relevant한 균들의 이제 아주 많은 개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여러 환자들에게 이런 genetic variability가 그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PGX 인포메이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기관이나 여러 국가에서 그 드럭 라벨 안에서 이제 이런 PGX 정보들을 표현을 하고 이제 뭐 도징 가이드라인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스위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스위스에서 나온 그 약물들의 그쪽 라벨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그 이제 뭐 PGX 인포메이션의 그 전반적인 그 비교들이 이제 없고 또한 그 이제 그 스위스 메딕의 이제 그래서 나온 드럭 라벨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 20여 가지의 여러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헤딩들이 있는데 이제 PGX 위주의 그 PGX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연구진들은 그 이제 스위스 드럭 라벨 등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그 PGX 인포메이션의 그 전반적인 상태를 오버뷰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inconsistency를 이제 얼마만큼 있는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이제 추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얼마만큼 예, 그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제안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 현재 나와 있는 그 스위스 쪽 라벨 안에서 그 이제 메타볼라이징 엔자임, 뭐 트랜스포터 그리고 HLA 리스크 알딜 등에 관련된 그 PGX 렐러벤트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고 그런 지시들을 이제 PGS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그 잘 알려진 FBI 등의 여러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나온 부족 라벨에서의 그 PCX 레벨과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스터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 표가 이제 오버롤한 메서드인데요. 여기서는 그 이제 스위스 메딕에서 나왔던 그리고 현재 그 여러 문헌이나 그 아미코 웹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전체 그쪽 라벨을 가지고 이제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쪽 라벨 안에 있는 그 PGX 인포메이션들을 수치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익스퍼트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총 그, 네,
총 5,979개의 그 히트된 센텐스 등을 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해서 그 PGX 렐러번트한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총 5천여 개의 그 센텐스들 중에서 2,564개의 그 PGX 렐러번트한 센텐스를 뽑았고 이것은 이제 1,399개의 그 현재 그 브랜드로 나온 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06개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뽑아낼 때 NLP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은 여기서 시스테매틱하게 단어들을 이제 프리프로세싱해서 이제 25개의 엘리저블한 단어를 기준으로 NLP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총 4,306개의 스위스 드럭 라벨이 독일어로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NLP를 돌렸을 때 5,979개 히트 센텐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히트 센텐스들을 이제 FarmGKB 기준에 따라서 PGX 렐러번스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제 PGX 렐러번트 한 것은 드럭 메타볼리즘에 포함된 드럭 트랜스포터 그리고 이제 HLA 리스크 알릴 등의 연관된 센터스들을 뽑았습니다. 즉 파마코키네틱스에 관련된 PGX 렐러번스만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NLP를 하고 히트 센텐스들, 트럭 라벨 안에 있는 히트 센텐스들의 PGX 렐러번스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점을 이제 FarmGKB 기준을 뒀는데요. FarmGK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큐레이트된 널리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armGKB는 PGX 인포메이션을 4개의 레벨로 이제 디파인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스위스 트럭 라벨에 있는 PGX 렐러번스 센텐스들을 이제 포텐셜 액션의 레벨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앞에 워크플로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체 히트 센텐스들 중에서 이제 PGX 렐러번스를 체크를 할 때 전체 중 10%의 센텐스들이 이제 리어노테이션이 됐고 5%의 센텐스들은 이제 다른 세컨드 퍼슨으로부터 이제 테스트의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리어노테이션을 했다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케미컬 서브스턴스를 이제 ATC 코드 레벨 1의 기준으로 드럭 라벨에서 PGX 렐러번트한 센텐스들을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하나의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브랜드의 프로덕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레퍼런스 DL, 레프 DL이라는 정의로 이제 각각의 여러 브랜드들의 드럭의 클리니컬 PGX 렐러번스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표가 이제 FarmGKB에서 PGX 렐러번스를 레벨링을 한 건데 이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가 필요함,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추천된 그리고 액셔너블한 PGX 그리고 인포메이티브한 PGX 이렇게 4가지로 레벨을 주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LP를 통해서 그 스위스트럭 라벨에 있는 그 physics relevant한 인포메이션들을 쭉 뽑았는데 그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979개의 그 문장들이 그 NLP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이제 2,564개의 센텐스가 그 physics relevant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hysics relevant 센텐스들이 주로 어떤 섹션, 그러니까 20여 개의 섹션들 중에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네, 이게 이제 각각의 섹션 이름이고, 가장 맨 밑에서 확인되는 그 파마코키네틱스 섹션에 이제 가장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cautionary measures 섹션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GX relevant한 drug label sentence들이 어떤 그 아나토믹 그룹 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분포했던 그 아나토믹 그룹이 그 nervous system이었고 이제 793개의 그 센텐스가 이쪽 안에 매핑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cardiovascular system이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호모지니어스한 분포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PGX 센텐스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가 된 그 바이오 마커들이 어떤 것이 가장 많았는지를 확인했는데 가장 많이 확인된 그 바이오 마커들은 스투디6였습니다. 679개가 스투디6에 매핑이 됐고 그 다음이 이제 투시나이틴이 499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LCO1B1 그리고 이제 G6PD 그리고 HLA-R1, 3101 등이 이제 각각 매핑이 되었고 이제 특정 경우에서 36 케이스에서는 이런 PGX 인포메이션은 제공이 되었으나 특정 그 바이오마커를 멘션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적 라벨링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substrate가 여러 브랜드 약물에 대해서 나왔었던 그리고 혼합제제 등의 약물에 대해서 적 라벨을 이제 하나로 지정하는 레프디에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정리 작업을 통해서 167개의 레프디에를 디파이닝을 했습니다. 이 167개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166개의 케이스는 이제 오리지널 프로덕트가 제네릭 오리지널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적 라벨과 제네릭들이 이제 같은 텍스트를 포함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GX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레프티에서 살펴봤을 때 총 20개의 섹션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10개의 개별 섹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바파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약물이 여러 가지 멀티플 섹션에 이제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인디케이션이나 이제 프로페셔널리 메저 그리고 프로퍼티스 등의 이제 각각의 여러 섹션에 피직스 정보들이 분포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LFDA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7개의 레퍼런스 적 라벨을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적 라벨들이
새로 정의한 드럭 라벨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우선은 그 PGX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이제 총 167개 중에 92개, 55%의 레프겔이 액션러블 PGX 레벨 3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레프겔들이 그 아나토믹 그룹들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가 이제 다 표와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nervous system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던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FDR들의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들이 어느 그 균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이제 스투디6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G6PD가 이제 그 35개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총 12개의 그래프들이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를 이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FDL들이 이제 하나 이상의 바이오마커 등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이 대부분 이 진한색으로 보이는 드럭 메타볼라이징 엔자임이 이제 우세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GX 인포메이션들을 정리를 한 결과를 가지고 PharmGKB 널리지 데이터베이스 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년에 PharmGKB 널리지 베이스에다가 이제 이 스위스트럭 라벨에 대한 정보를 트랜스레이션 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총 PharmGKB 기준에 맞는 131개의 어노테이션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런 드럭 라벨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PharmGKB 측과 많이 했을 때 이제 기존의 PharmGKB에서 정리했었던 PGX 레벨 4인 인포메티브 PGX에 대한 정의를 이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PharmGKB에서의 레벨 4 인포메이티브 PGX 카테고리는 이제 특정 드럭에 대한 뭐 메타볼리즘이나 파르마코다이내믹 안에 있는 진이나 프로테인이긴 하지만 이제 이 진과 프로테인이 어떤 드럭 리스폰스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의가 이제 레벨 4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었는데, 앞에 인포메이티브 피직스 네. PharmGKB의 레벨 4에 대한 정의가 이제 두 번째 정의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 메딕의 드럭 라벨링은 PGX 렐레번트한 센텐스들을 이제 큐레이션을 했을 때 총 126개가 PharmGKB에 업로드가 됐는데, 이제 이 스위스 메딕 기준의 드럭 라벨에 대한 PGX 레벨들이 이제 기존에 아주 잘 알려진 FDA나 EMA
그리고 HCSC, 그리고 일본의 그 PMDA 이 네 개 기관 또는 국가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드럭 라벨링과 얼마만큼의 그 이제 콘커런스 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뭐, 총 126개의 업로드된 DM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이 이게 FDA, EMA, HCSC, PMDA 각각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어, 첫 번째로 이 표는 이제 각각의 기관 또는 그룹에서 레벨이 어사인된 것을 이제 스위스 메딕과 비교를 한 플랫이고 이제 이 두 번째는 각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쪽 라벨 센텐스들이 이제 어느 만큼의 개수를 보였는지 바이올린 클래스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관별로 그, 어, 정의를 했었던 쪽 라벨의 PGX 레벨들과 그리고 이제 각 PGX relevant information들의 각 레벨에 대한 숫자들이 이제 분포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PGX 레벨 카테고리를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가장 테스트 역할들을 4점,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티브 PGX를 1점으로 전체를 서머리해서 계산했을 때 평균값을 냈을 때 이제 스위스 메딕과 나머지 네 기관 내에 이제 점수에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데이터는 분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 드럭 레이블을 분석한 건 아니잖아요. FDA나 EMA. 이제 파마제KB에서 그 레벨들을 각각 가져와서 비교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에 있는 네. 세계 정보를. 나라별로 있으니까 레벨의 수준을 봤다. 네. 네. 다른 데는 드럭 레이블을 분석한 거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스위스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차이인지 드럭 레이블의 차이인지 드럭 레이블과 뭐 그 파마KB에 등록된 정보의 차이인지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네. 그 부분을 디스커션에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그냥 비교 가능하다고 놓고 보면 스위스가 훨씬 더 액셔너블, 그러니까 좀 더 화막 PGX를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더 많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위쪽으로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FDA가 좀 많은 편이고 네. EMA나 뭐 HCSC, 뭐 PMDA는 사실 이쪽으로 충분히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FDA를 제외한 기관들은 좀 제너럴한 인포메이션 등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FDA 수준의 정보를 스위스 메딕은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보가 빈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숫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못 표현을 하면 좀 공격적이 되니까 숫자로 네. 주는 거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FDA가 제일 잘하고 있다. 네. 되게 재밌는 연구네요. 그 액션어블이면 뭐죠? 액션어블이 약간 좀 의미가 임상인들에게 의미를 혼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럭 메타볼리즘이나 뭐 패스웨이나 뭐 트랜스포터 이 진들이
이제 드럭 리스폰스에 관련되어 있다고는 밝혀져 있으나 그 지네틱 테스팅이 요구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좋을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잘해라. 네, 뭔가 있긴 있다. 그런 거죠. 네, 조심은 의사한테 떠넘겨 놓은 네, 결론을 못 내고 의사들의 자율성의 영역, 그레이 존이군요, 좀. 네. 인포머티브는 사실상 공부 자체가 덜 된 영역이고, 연구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FDA에서 이제 이 스위스 메딕에서 확인된 그 액셔너블 PGX와 같은 넘버의 그 개수의 드럭 라벨이 확인이 되었지만 이제 안에 구성된 실제 드럭 라벨의 그 substrate 값들은 좀 다른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스커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스위스 DL 기준으로 이제 NLP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PGX related 된 인포메이션들을 뽑아내는 첫 번째 시도였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그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와 이제 에 관련된 징들과 HLL 리스크 알릴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이제 PGX 레벨들을 확인을 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 이제 1,763개의 그 substrate들의 이제 시스 드럭 라벨에서 이제 약 10%의 정보들이 그 PGX relevant한 인포메이션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 인포메이션들 중에서 이제 절반가량이 그 액셔너블 PGX 그 레벨에 속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좀 큐레이션을 통해서 래퍼 DL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5% 9개의 그 래퍼 DL이 PGX 레벨 1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55% 래퍼 DL들은 그 PGX 레벨 3 액셔너블 PGX 액셔너블 PGX 레벨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레벨 3가 그 이제 지네틱 테스팅은 고려되지 아주 권장되지는 않지만 그 드럭 이피커시와 관련되어 있는 영향은 있다라는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 PCX 레벨 3들이 이제 이 PCX 필드에서 이제 아직 그 인시큐리티한 측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레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어렵게 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 문장이. 어, 네, 약간 그 의사들이 그러면 이제 이 레벨 3에 있는 그 드럭 라벨들을 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가 이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좀 헷갈리는 영역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마코제 PGX 필드 자체의 그 분위기가 아직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PGX가 뭐가 있긴 있는데 약물 유전 치학적 반응이 뭐가 있긴 있는데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그런 인시큐리티. 네, 그게 그 전반적인 분위기다. Still dominates the field of PGX. 그러니까 PGX 필드가 의사 처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이제 네,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인시큐한 필링을 갖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뭐가 있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돼. 근데 뭐 꼭 하라고 말은 못하겠어. 지금 우리나라 방역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결국 보면 어, 전체 약의 10% 정도가 파마코제네티컬리 레레번트하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걸 처방량까지 가야 되는데 처방량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약의 종류만 갖고 본 거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약도 있고 적게 쓰이는 약도 있겠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이 먹는 약의 10%가 파마코제네티컬이 렐러번트하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 네, 않겠어요? 모든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액셔너블이라는 좀 애매한 카테고리에 넣고 5%, 2% 그게 5%가 레벨 1 테스팅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10배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자신 있게 질르지를 못한다는 것.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학문에다가 insecurity라는 말을 쓰는 거는 평생 처음 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필드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다 분석을 해놓고 논문들 쓰고 그러나 주장할 때는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린다 이런 거잖아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still dominates in the field of 이런 표현 자체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분야가 너무 그 필요성이나 의미에 비해서 좀 충분히 그 탐색되지 않고 좀 돌봐지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진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physics information들이 이제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드럭 라벨 안에 이제 여러 섹션들이 있는데 그 physics information들이 어떤 섹션에 있는지 그 로컬라이제이션 등 또한 헤테로지니어스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각각의 그 드럭 라벨에서 이제 이 리커멘데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피직스 레벨들과 그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을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터디에서 리미테이션으로 적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여기서는 이 그 NLP를 통해서 피직스 렐레번트 센텐스를 고를 때 파마코키네틱스에 관련된 것만 뽑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마코다이내믹스를 놓치면서 여러 온콜로지 드럭들을 이제 제외시켰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드럭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그 개인별 베리어빌리티를 신경을 써서 이제 맨날 케어를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 집중해서 보았던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런 그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의 그 중요 인포메이션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NLP를 썼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NLP 방법이 이제 굉장히 스트렝스한 방법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케미컬 substance에 관련된 어, 이제 뭐 여러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피직스 어, 레벨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의 클리니컬 서브스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다양한 그 인포메이션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헤테로자이너스 했던 측면들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클루션을 보면은 이제 이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이 그 스트레스 드럭 라벨 등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굉장한 헤테로지니어티를 이제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이 드럭 라벨의 섹션과 이제 워딩이 이제 워딩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발적으로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어, 이 데이터들을 좀 스트럭처럴하게 정리를 해서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피직스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뭐 추후에 필요한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